꼭 기억하세요. 교육 4시간에 5천만 원이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무상정부지원자금이 지금 과열 경쟁되고 있는 게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정부 지원 자금에 많은 어떤 대표님들이 극심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소공인이나 자영사업자 이런 경우에 아주 극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업체 사장님도 그렇고 담당하는 수행기관 모두 다 낭비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 선발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요. 스마트 공방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스마트 공방 사전 선발제 도입된 배경은 우리 사회에 제조 공정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가공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기획 제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쟁적인 능력을 갖추는 이런 제조가 우리 제조업계의 과제고 이건 국가의 과제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방의 지원이 많은 이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시행된 제도 중에서 이 인기가 끝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된 지 이제 5년 됐는데 5년 만에 최초의 경쟁률은 아마 1대1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 2대1, 3대1 하더니 최근에는 4대1, 5대1 정도까지 경쟁이 아주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방 사전 선발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내년 선정하는 대신에 올해 사전 선발하겠다. 그런데 이 사전 선발은 본 선발의 확정적인 어떤 본 선발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예비 선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선정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미리 특혜 점수를 부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혜 점수 부여하는 방법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4시간의 사전 교육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주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약자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데 일단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전후에 무상지원 자금을 지원했고요. 매년 2,000개사 정도를 선정해 왔습니다. 도입된 지는 약 5년 됐고요. 인기가 정말로 높은데 제조업체만이 아니라 위탁 제조업체도 되고요. 특히나 일반적인 제조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수작업 위주의 작업 공정이 많은 목공, 치기공, 인쇄, 그리고 소규모 공방, 섬유 부문, 식품 부문, 그야말로 광범위하죠. 정말 도처에 심지어는 막걸리 공장도 있고 그렇고 와인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제조 소공인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제조만이 아니라 가공 전 과정, 물류 과정까지도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디지털화 효율화를 위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 초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약간 오해하셔서 하드웨어 장비 위주로 지원받기를 희망했어요. 다른 것 말고 자동화 장비만 도입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초창기 때 과열돼서 자동화 장비 업체들이 온갖 리베이트니 이런 탈법적인 것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장비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플러스 하드웨어 장비가 들어가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업계의 자정작용도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분야가 있냐면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은 허들을 만들었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장벽 허들이고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일종의 특혜로 작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대표님들한테는 그 장벽이 돼서 못 올라가게 만들고, 근데 어떤 대표님한테는 그 장벽을 넘어가면 그야말로 많은 혜택을 주는 특혜,
그래서 누구는 특혜로 보느냐, 누구는 이걸 장애물로 보느냐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술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 두 차례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선정 기준, 장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점을 도입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술사업계획서는 4페이지로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대략 한 8페이지 정도, 많은 양을 작성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에 맞춰서 7, 8페이지 정도에 작성하는데 여기에 이 작성의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기술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님의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서류에다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죠. 이 장벽이고 통과하기만 하면 특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점이란 것들이 있는데 가점은 주어지는 것들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백년소공인 중소벤처부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도인데 백년소공인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뭐 풍수해보험 가입자, 뭐 여성기업 이런 것들인데 남성이 여성으로 되기 어려운, 뭐 일단은 가점을 본다면 가점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의 점수를 사전에 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 평가 시스템이 두 차례나 있어요.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인데 서류평가에 30점이라는 점수를 배정했어요. 현장평가에 70점을 배정을 했는데 1차 서류평가에 30점 배정했지만 1.5배수를 뽑아서 2차 현장평가 트랙에 올려 태운다는 거예요. 이 현장평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됩니다. 하나는 심사위원들이 우리 회사에 내방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평가위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보는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내방하지 않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심사위원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현장평가는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또 가점, 두 차례 평가 시스템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통과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그냥 문이 열려 있는 특혜인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사전 예비 선발 제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우량 기업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 취지가 뚜렷합니다. 일단 스마트 공방 사전 선발제는 어떤 걸로 도입됐냐면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말은 2,000명을 뽑겠다는 것이고요. 역량 강화 교육에 제조업 소공인만이 아니라 예비 제조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뭐 스마트 제조 도입 사례, 도입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있고요. 여기에 이거를 4시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이 뭐 7곳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약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그리고 매출액 120억 이하가 일반적인 것이고요. 섬유 제품인 경우는 80억 이하일 수도 있고 기기장비 수리업인 경우는 10억 이하도 소공인에 들어갑니다. 일단 스마트 소공인 역량 강화 교육은 2,000명인데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24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신청은 8, 9, 10, 11월 달에 신청을 하고 교육 진행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달 2,000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명을 점수를 2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거의 선발 점수가 1점 때문에 떨어지고 0.5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2점을 준다는 것은 사전에 예비 선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육 4시간에 5천만 원이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정리합니다. 스마트 공방 역량 강화 교육은 정부 지원 5천만 원인데 사전 선발제고 예비 선정이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0명 뽑습니다. 가점 2점을 특혜로 준다는 것이고 예비 제조 창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교육은 12월까지 있습니다. 4시간이면 됩니다.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직접 해야 할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직접 하세요. 사장님 기업에 연구개발직, 생산관리, 영업 마케팅 등 직원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수행 이력 많은 경우 직접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할 것을 추천하고요. 코치 감독을 선임해야 될 경우 있죠. 특정 분야 경험이 없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초보 사업자인 경우, 특히 이런 경우 추천합니다. 경험은 많으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장님이 계세요. 뭐 이런 거에 5천만 원 하는 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의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조업 사장님, 예비 제조업 창업자, 정부 지원 사업 전략 로드맵 수립하려면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